안녕하세요. 김태일입니다. 요즘 뭐 파이어족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한동안 뭐 책도 많이 나왔고 관련돼서 뭐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저도 사실은 뭐 파이어족에 좀 관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그 직장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결국 뭐 좀 조기 은퇴해가지고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그 파이어족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뭐 경제적 자립을 의미하죠. 파이낸셜 인디펜던스의 파이와 조기 은퇴 리타이어 올리의 아리를 한 족을 넣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자발적인 조기 은퇴를 추진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주로 30대 말이나 40대 초반 은퇴를 계획하는 사람들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50대 초반이니까 제가 올해 51살이거든요. 6월 달에 또 나이가 좀 줄어드는 기적이 일어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금태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저한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2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까지 살아오면서 주된 소득원 창구에서 은퇴한 50대 이상의 퇴직자 가운데 스스로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저는 이제 파이어족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가 나이가 지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금태족에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저도 직장생활 이제 올해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어족이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막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근데 돈으로부터 자유도 좋지만은 좀 시간으로부터 자유, 공간으로부터 자유 이런 걸 꿈꾸는 게 파이어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책도 나왔었죠. 뭐 대파마 같은 이분들 어떻게 보면 파이어족의 어떤 최초 이제 그 창시자 뭐 그런 우리나라에 도입하신 분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뭐 최근에 뭐 다음 카카오에서 나왔던 분도 계시고 또 뭐 싱크파이어라고 이제 그런 유튜브에서도 파이어족을 뭐 깊게 다루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이어족의 사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큰 투자 전문가 강한국이라는 뭐 작가기도 하시고 책도 최근에 내셨는데 뭐 5억만 있어도 파이어족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동아일보에. 그래서 파이어족의 이제 공통점은 1단계는 이제 그 목표를 세우죠. 당연히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맞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하는 거죠. 3단계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 최대한 수입을 극대화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세컨드 잡 같은 거, 부업, 창업 같은 거, 뭐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이제 뭐 금융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좀 고정된 돈이 나올 수 있도록 뭐 수익률을 관리하는 그런 식인데 그 이분은 뭐 한 5억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한 것 했어요 지난번에. 근데 이게 사실 싱글이라는 거죠, 싱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왜냐면은 뭐 아이가 있거나 또 뭐 배우자가 있거나 하면 좀 더 싱글 외에 돈이 또 추가로 드는 게 있으니까 물론 뭐 맞벌이 하면 조금 나아지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싱글 기준으로 한 이제 연 지출이 25배가 있으면 파이어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이게 파이어족이 나온 거죠. 그 트리니티 대학에서 연구해서 자산의 4% 정도를 매년 지출하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 가능성이 높다. 부럽죠. 돈 걱정 없이 살려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월 200 정도 혼자 개념죠. 월 100, 200 뭐 혼자 가능하지 뭐 일반적인 가구는 택도 없죠. 요즘 뭐 월 400, 500 막 어쩔 수 400, 500도 사실 작은 돈도 아닌 뭐그 정도 다 쓰죠. 그래서 1년 지출 계획으로 2,400이 필요한 거죠. 혼자 사면. 그럼 2,400 곱하기 25 하면 이제 6억. 그러니까 연 2,400만 원에서 25% 25를 곱하면 이제 6억이 되는데 이제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수익률이 좀 높으면은 뭐 금액이 좀 줄고 수익률이 낮으면 또 종잣돈도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 좀 웃긴 게 좀 파이어족이 또 기환이라고 또 좀 막 그런 트렌드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얼마 전에 또 이제 연속 상승했죠. 부동산 하락장이고 뭐 역전세나 지금 뭐 심각하다고 나오죠. 주식도 뭐 국내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중대주 테슬라주 뭐 해외 주식도 지금 많이 좀 하락되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및 금융자산이 지금 많이 하락되면서 사실은 뭐 회사가 미래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뭐 파이어족들이 다시 회사가 돌아오고 이력서 쓰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유튜버들 중에는 이제 파이어족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이 계속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주 수익원을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금리가 0.25% 올렸죠. 그래서 7연속 이제 인상을 했고 그렇게 이렇게 봉을 두드리면서 금리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자가 이제 이자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끌족도 이제 긴장하고 있다. 뭐 이 기사도 뉴스원 기사인데 있었고, 뭐 가계 이자가 뭐 옛날에 대비 40조 이상 올라갔다. 뭐 장기간 고금리는 불가피할 것 같다. 뭐 이런 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한미 기준금리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지금 일단 뭐 미국이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 그리고 이제 그 금리를 보면은 이제 그 계속 이제 이게 2021년 10월이었는데 그때 0.75에서 계속 1%에서 쭉 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어제 1월 13일자로 이제 3.5%까지 올랐는데, 서민들의 빚더미 이제. 근데 이제 또 신문 보면은 최근에 또 은행들이 또 희망퇴직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점포가 이제 점점 무인화되고 은행을 찾는 사람보다는 비대면으로 이제 많이 금융상품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점포 수 줄이고 사람들을 줄이는데, 문제는 이제 좀 퇴직금 때문에 좀 상대적 바타감 느끼는 우리 같이 소시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 뭐 은행원들이 희망퇴직을 하고 있는데, 뭐 세계일보 기사인데 그 40대를 포함해서 뭐 자발적 희망퇴직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파이어족도 좀 들고 증가하고 점포도 축소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부지정급 4억 5억, 뭐 적은 돈 아니죠. 부럽습니다. 그래서 뭐 KB나 신한, 뭐 하나, 뭐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퇴직금 규모가 보통 뭐 24에서 36개월치를 주고 있고, 뭐 그 기타 뭐 학자금도 지원해주고, 뭐 건강검진비, 뭐 지원, 전직 지원 컨설팅비,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퇴직 대상이 이제 67년생부터 72년생 만 50세까지고, 근무기간에 따라 이거 뭐 특정 은행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근무기간에 따라서 23에서 35개월 정도 주고, 그 외에도 뭐 학자금, 뭐 부럽습니다. 건강검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보는 그 재테크, 뭐 노후 준비 이런 거는 크게 이제 3개 정도의 이제 보장을 갖추면 이제 좋은 것 같은데, 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또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1층 보장이 국민연금, 이제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층 보장이 이제 퇴직연금,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제 가입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그 퇴직연금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고 이제 뭐 매월 받을 수 있는 건데, 뭐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제 매월 받는 거를 이제 추천을 많이 합니다. 이제 개인연금, 요게 요즘 뭐 핫하죠. 그래서 뭐 IRP라든지 뭐 자체적으로 좀 그런 세금 절세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IRP는 이제 저도 좀 어느 정도 좀 가입해 있는데 개인 보장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국민연금 개편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계층이 되면 좋고, 또 추가로 하면 이제 뭐 주택연금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택연금은 뭐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월로 뭐 연금 같은 거 받는 건데, 그게 또 어떤 분은 뭐 좀 요긴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뭐 국가에서 그렇게 뭐 손해보고 하겠냐 이러면서 또 거기에 부정적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파이어족 관심 많은데, 사실 나이가 있으니까 파이어족 이런 보다 이제 금태족을 좀 노려야 되는데, 사실은 뭐 파이어족 하고 싶지만은 또 뭐 한계가 있죠. 왜냐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이도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 다니는 아이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뭐 결혼 생활도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직장도 사실 뭐 그만둘 수도 없고 생계형 직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착실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뭐 금태족을 좀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오늘 좀 깊이 다뤄보고 싶은 게, 하나금융 보고서에서 최근에 이제 뭐 2020년인가 하여튼 보고서가 나왔는데, 금태족을 사는 법이라고 제 눈을 탁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예. 그래서 40대 초반까지 금태족이 될 기반을 마련하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저희 구독자들과 함께 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금태족이 되려면은 일단은 뭐 금융자산이 많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대별은 30대 초반이 6천만 원, 뭐 30대 후반이 1억 천, 40대 초반 2억, 뭐 3억, 그다음 50대는 3억 9천까지 이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은퇴가 가까운 금태족 50에서 55세 금태족은 평균 소득이 월 511만 원. 와, 이 정도만 받아도 이건 뭐 공무원분들, 뭐 공무원연금 이런 분들 빼고는 사실 이렇게 511만 원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맞벌이 하고 있는데, 배우자랑 만근을 해가지고 막 정말 정년까지 간다 해도 둘이서 뭐 모르겠습니다. 한 300
중후반대 나오려나? 예. 511만 원은 정말 뭐 부러울 뿐이죠. 그래서 이 정도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131만 원, 그러니까 131만 한 명 같긴 한데 두 명이면 보통 260 정도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이제 돈은 이제 자기가 충당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 2층, 3층 석탑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금태족은 40대부터 좀 두드러지게 그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금태족들은 금융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했을 때 여기 지금 그 회색은 전체고 조금 검정 색깔이 금태족인데 평균 이제 6천만 원, 1억 천, 2억, 3억 2천, 마지막 3억 9천.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그 좀 일반과 금태족들이 이제 그 갭이 엄청나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이라고 이제 하나금융그룹에서 만든 그 보고들 조금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이제 그 행보연구센터를 개소했나 봐요. 최근에. 그래서 내용에 이제 그 서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숨만 쉬며 산다고 행복할 수 없기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뭐 100세 시대, 장수 시대, 뭐 끔찍합니다. 100세까지 뭐 정말 준비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은퇴 이전의 삶이 나와 가족, 직장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채워졌다면 은퇴 이후에는 내 삶의 고리를 누리는 시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설레임으로 기대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설레임이 되려면은 결국 이게 돈이 좀 넉넉해야 되는 거죠. 금태조까지 갈 정도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퇴직자 사는 법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소득 크레바스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뭐 신문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뭐 재테크 책도 다 마찬가지고 뭐 10년 이상 이제 길어지는 거죠. 뭐 지금도 또 국민연금 개편하면 또뭐 늦춰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준비할 게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직장인이면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인의 평균 49.5세에서 퇴직한다고 하는 걸로 나왔어요. 2019년 기준으로. 뭐 50대, 49.5세면은 보통 뭐 아이가 중학교 되려나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되는데 나가면은 뭐 정말 뭐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퇴직자들의 생활비 월 평균이 252만 원, 3명 중 2명은 퇴직 전에 비해 생활비를 30% 가까이, 30% 가까이 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퇴직자 중 절반이 이제 대취업을 절반이 이제 재취업이나 창업 쪽을 통해서 이제 취업을 한 상태라고 하고, 퇴직자들의 이제 평균 재취업 창업 과정은 창업 업종이 주로 이제 도소매업, 뭐 식당은 뒤에 있네. 도소매업, 교육, 음식, 부동산 임대업 순이고, 퇴직금을 이용한 비중이 이제 45.8%, 대출이 37.4%. 창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 퇴직금으로 쏟아부어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는데 또 이렇게 잘 되시면 다행이지만 또 안 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들이 창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뭐 결국 뭐 스카이 나오든 결국 다 치킨집에서 만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이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노후 준비는 아직 끝나지 못한 숙제인데 이제 사실 앞으로 늘어날 의료비가 걱정이고 노후 자금도 부족하고 뭐 결혼 비용까지 뭐 삼중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제 사실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은퇴할 수 없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 활동을 더 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금 수령 같은 경우에 이제 퇴직자 대부분 70%가 이제 제때 받겠다고 응답을 했고, 국민연금을 좀 미리 조기 받겠다는 분들 12%, 뭐 조금 늦게 받는 대신 국민연금을 좀 늘리는 겠다 15.3%. 뭐 늘릴수록 뒤로 늦게 받을수록 좋다고 하죠. 이제 뭐 당장 우리 뭐 소득이 끊기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정말 준비 잘하신 분은 연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69.4%는 직장에서 퇴직한 뒤에 심적인 후유증을 겪는다고 해요. 평소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뭐 그다음에 여행, 뭐 이런 게 중요한데 뭐 많이 얘기하시죠.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를 좀 남자분들 그렇고 특히 남자분들 좀 관계를 많이 좀 개선해놔야지. 뭐 갑자기 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짠 나타나가지고 뭐 우리 뭐 재밌게 지내자 이러면은 뭐 사실 뭐 배우자분 또 자기 생활이 있고 아이도 있는데 뭐 쉽게 그렇게 같이 놀아주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일 거고, 이제 남성이 훨씬 더 후유증이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압박감 뭐 이런 것도 있고 일을 재개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받겠죠. 그 소득 크레바스를 건너는 퇴직자들 하면서 이제 월 평균 생활비 규모가 252만 원, 월 평균 가구 경제 활동 소득이 334만 원. 그리고 현재 이제 생활비 주된 방 마련은 이제 내 경제 활동, 배우자 경제 활동 이렇게 돼 있고, 뭐 퇴직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도 이제 많죠. 소득 크레바스를 건너는 게
정말 뭐 숨이 탁탁 막힙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그 전체 자산 규모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20억 이상 뭐 4.4%, 10억에서 20억, 13%, 한 10억 이상만 돼도 거의 상위 한 17% 가까이 들겠네요. 자산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뭐 이거는 부동산도 포함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후 자금의 준비 수준이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은 8%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이나 불충분, 66%가 불충분하,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후 자금이 준비가 소홀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금융자산 규모도 이제 뭐 20억 이상, 10억 이상, 3%. 금융자산은 더 작겠죠. 자산 전체 자산보다. 그렇죠. 4% 정도 되네요. 10억 이상 자산, 이제 금융자산을 5억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5억만 해도 7.5%. 그러니까 70, 11, 11, 12% 정도가 이제 5억 이상이네요. 5억 정도만 금융자산이 있어도 뭐 어디 뭐 배당주에 투자하든 뭐 채권에 투자하든, 그다음에 무슨 뭐 요즘 뭐 금리 높으니까 뭐 정기 적금에 넣어두든 뭐 5억만 있어도 완전 땡큐죠. 그래서 금자산 유형별 보유 현황 여부는 이제 예적금은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91%. 생명보험, 뭐 손해보험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연금도 또 많이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소득 크레바스가 평균 이제 기간 12.5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 가운데 절반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퇴직하면 이들이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평균 12.5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12.5년 적은 시간 아니죠. 직장생활은 40대 후반에 나오면은 뭐 20년 직장생활 하는데 또 그 반 이상 되는 거를 소득 없이 살아야 된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퇴직한 연령을 보면 이제 50에서 54세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퇴직하는 38.1%. 그리고 이제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 보통 이제 11에서 15년 35.3% 이제 주로 많이 많고, 21년 이상 되신 분도 거의 뭐 10% 가까이 되네요. 준비 없는 소득 크레바스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끔찍하네요, 정말. 그래서 소비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괜찮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4, 500 정도 필요한다고 해요. 400, 500 이거 뭐 큰 돈 같지만은 우리 생활해 보면 아시겠지만 4, 500 금방이죠. 뭐 아이들 한참 돈 들어갈 때고 사교육비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뭐 쓰던 거 먹던 거 계속 먹어야죠. 뭐 요즘은 또 뭐 쿠팡이나 뭐 배민처럼 뭐 배달도 많이 시켜 먹죠. 뭐 코로나 때 특히 많이 시켜 먹었지만 일단 편하니까. 그래서 4, 500만이 필요한데 옛날처럼 뭐 먹고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경조사도 만만치 않고, 이렇게 또 은퇴하신 분들 경조사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 때문에 이제 또 많이 의료보험 비가 엄청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녀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게 또 요즘 제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소득 좀 있으면은 이제 자녀 밑으로 뭐 의료보험도 혜택이 안 돼가지고 지역가입자로 되면서 그 돈이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건강보험비도 비 때문에 뭐 어디 뭐 4대 보험이라 들어가는 그 정기적인 그런 뭐 정규직이든 어쨌거나 뭔가 좀 그런데 그 건강보험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야 된다는 돈이 낼 돈이 없어가지고 뭐 어디라도 뭐 좀 걸어야 된다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래서 건강보험비만 좀 어디서 이제 지원해줘도 좋다고들 또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 뭐 의료비 계속 올라가니까 뭐 기본적으로 월백은 월백 더 나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요즘 통신비도 장난 아니잖아요. 요즘 뭐 알뜰폰을 많이 넘어간다지만 사실은 뭐 통신비도 요즘 뭐 최소 뭐 5G 그냥 무한제 쓰려면은 최소 뭐 5만 원대니까, 뭐 배우자 있으면 10만 원이죠. 애까지 있어도 그냥 15만 원 기본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것만 하나요? 뭐 요즘 뭐 KT든 뭐 LG U 플러스 등 지금 또 다 집에서 연결 인터넷 상품 보잖아요. 그것도 뭐 연결시키면 거의 뭐 한 최소한 3, 4만 원 들죠. 그럼 뭐 3인 가족에 15에다 3, 4 통신비만 원 20만 원 돈이죠. 그래서 완전 은퇴를 희망하는 시기는 이제 평균 66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젊은 사람은 65세, 뒤로 가서 69세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뭐 회사가 미래인가요? 그리고 뭐 돈을 막 끝까지 벌어야 되는데, 요즘 뭐 경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그런 분들도 요즘 뭐 고학력 분들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은퇴를 한번 하면은 이제 뭐 좀 양질의 일자를 찾기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그 36.4%까지 경제활동을 못하면 당장 또는 1년 이내에 형편이 어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 어려우시면 20%, 1년 이내에 생활비가 부족할 36.4%.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이렇게 소득이 딱 떨어지면은 생활이 어려진다고 하니까 뭐 보통 사람들 다 이러지 않을까요? 뭐 당장 카드값 나가고 뭐 통신비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는데 1년 이내에 당연히 어렵겠죠. 돈 뭔가 좀 돈이 부가 수익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재취업은 업종 가리지 않고 2년 이내에 이제 성공해야 한다고 하네요. 뭐 원래 이게 길어지면 구직 활동이 길어지면 힘들겠죠. 일반 뭐 젊은 대학생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일반적으로 은퇴하시는 분들 쉽지 않죠. 그러니까 평균 이제 재취업까지 성공하는데 보통 11.2개월. 이것도 뭐 양질의 일자리는 모르겠지만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직할 때 어려웠던 점이 이제 나이에 맞는 직업이 한정적이고 나이 때문에 사업장에서 끌어지고 나이가 뭐 제일 중요하네요. 뭐 사실 뭐 저희들 직장에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밑에 직원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일단 뭐 우리나라 뭐 유교 사회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죠. 일을 시키기도 그렇고. 금태조군 이제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그 금태조군 이제 평균보다 56만 원 더 지출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덜 느낀다고.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평가한 사람인데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8.2%. 8.2%이 안에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죠? 8.2%. 그래서 이제 그 전체가 이제 보통 이제 월 생활비가 250 정도 든다 그러면 금태조는 307만 원 정도 퇴직자보다 56만 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금태조 분들을 조금 더 쓰실 것 같은데 여행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골프 치시는 분도 계시고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연금에서 가장 생활비 많이 충당을 하시는데 이제 대신에 금태족도는 사실은 이제 금융자산에서 지금 보면 표를 보시면 녹색이 금태족이고 이제 회색이 전체인데 이렇게 금융자산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충당하시죠. 생활비를 금태족들은 그만큼 돈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생활비에서는 금융자산의 비중도 그 연금이 금태족도는 47%죠. 연금, 개인연금, 뭐 퇴직연금,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 근데 우리 일반 분들은 30%.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단단한 이제 보험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이 50% 가까이 되니까 결국 이게 연금이 미래 같아요. 직장인들이나 뭐 일반 뭐 금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1층 국민연금, 2층에 퇴직연금, 3층에 개인연금인데 퇴직연금은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지만 어쨌거나 뭐 또 주택연금도 이제 해서 4층 석탑 사는 분도 계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또 이제 또 우리를 또 심쿵하게 하는 게 있죠. 자녀 평균 1인당 양육비 72만 원. 이 지금 21년 기준인데 4055 대상 이제 뉴스 기사인데 전체 72만 원이다. 대학생이 13만 원, 중고생 91만 원. 자녀 대학 졸업까지 1인당 부양비 4억을 넣는다고 하죠. 2021년 기준으로. 그럼 지금 2022년이면 1인당 4억이 뭐 훌쩍 넘을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 애 하나죠. 그럼 둘이면 8억, 셋이면 12억이네요. 뭐 저는 딸 하나지만 뭐 둘째, 셋째까지 키우시는 분들 정말 애국자 분을 존중합니다. 존경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사교육비 경우에 이제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높을수록 많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많잖아요. 요즘 결국은 이제 뭐 스카이든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 인서울이든 가는 분들이 뭐 부모가 약간 뭐 전문직이거나 약간 뭐 고소득 분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간다는 게 이제 뭐 계층의 사다리, 그러니까는 뭐 희망의 사다리가 다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응답자분들이 이제 51.5%가 대학 졸업까지 뭐 지원하겠다. 24%는 취업 때까지. 그래서 86% 정도가 이제 최소 대학까지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죠. 아이의 뭐 학교라든지 이런 거 관심 많고, 또 이제 엄마 아빠가 또 교육열이 우리나라가 또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는 뭐 좋은 대학 뭐 많이 못 배웠어도 자식만큼은 뭐 좀 많이 좀 엄마 아빠가 겪지 않은 그런 엄마 아빠가 힘들었던 걸 겪지 않게 하려고 엄청 많이 지원하려고 하시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14%인데 이제 혼인할 때까지 7.7%.
언제까지 2.7%. 이거 뭐 네버 엔딩 사랑이. 혼인 때까지 7.7%도 이것도 좀 7.7%더 넘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결혼할 때 뭐 자녀한테 뭐 완전히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전세 가격이라도 좀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제 평균 결혼 비용을 자녀들 지금 현재 2억 3,618만 원. 신랑 신부 부담 6대 4라고 하는데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2억 3천, 20년에 1억 5천, 21년 2억 3천. 주택 자금 비율이 이제 81%. 이제 뭐 2021년도면 작년에 엄청 저희가 재작년이었죠. 한참 아파트가 전세가 올라갈 때니까. 그 치유론지 마련 방법은 2021년 기준으로 전세가 54%, 자가구입 32%. 딸보다 아들까지 부모들이 더 훨씬 더 부담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금태족 하지만 사실 금태족도 좋지만은 사실은 최하 수준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아시겠죠. OECD 국가에서 최고의 노인 빈곤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1이면 3일 전에 기사에 났는데 지금 폐지값도 반토막이 나가지고 우리 노인분들이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지값이 이제 2021년 12월 1년 전보다 40% 줄어가지고 그래서 뭐 하루에 8시간 뭐 모아서 6,000원 받아간다고 이렇게 기사도 났는데 저희들도 뭐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또 열심히 사셨겠지만은 어쨌거나 현실은 냉엄하다는 거. 돈 없어도 은퇴 못한다. 한국 노인들 눈물의 치여 조명한 외신. 요즘 뭐 외신에도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은퇴하지 못하고 막 외국 사람들은 뭐 은퇴하면은 뭐 기회 약 여행 이런 키워드가 뜨는데 우리는 뭐 은퇴하는 순간 바로 뭐 경제적으로 뭐 궁핍 이런 게 떠오른다고 지난번에 어디 신문에 났던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 65세 이상 노인 40%가 일을 한다고 합니다. 70대에도 고된 노동에 휘달리는 내몰리는 노동자들 많다. 국가 기초연금만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 그래서 결국 이게 또 국민연금 얘기 좀 나오고 있죠. 기초적으로 이제 국가 보장하는 걸 늘리겠다는데, 근데 결국 뭐 우리 세금을 더 높여야 되니까 다들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하죠. 그 OECD 국가 중에 우리 노인 빈곤율이 부동의 1위입니다.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 40%. 노인 빈곤율이라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중위 가구 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로 상대 빈곤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계속 제가 오늘 메인으로 말씀드렸던 하나금융 그 회사에서 이제 만든 그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이거예요. 금태족이 되려면은 경제활동, 금융자산, 부동산, 소득원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연금에 일찍 가입해서 노후 준비를 완성시키를 앞당긴다. 그러니까 이제 그 3대 초반에 이미 연금을 이제 28% 가입했다는 거죠. 금태족들은 40대는 46% 가입했고. 그래서 금융자산을 투자금융자산을 활용한다. 금태족 4명 중 1명이 25세 이전부터 주식 펀드 파생금융으로 준비를 했다. 30대 후반부터도 절반 정도는 투자금융상품을 활용했다. 그러니까 투자 관련 지식이나 정보 수준에서 자신감 있는 편이다. 부럽네요. 주식 공부 뭐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이런 건데, 세 번째는 이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을 운용한다. 뭐 예를 들면 뭐 PB라든지 뭐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설명이나 친구나 지인, 투자 정보, 도서, 인터넷 등 일반 퇴직자에 비해서 자산관리 전문가 상담 경우도 많고, 뭐 미리미리 뭐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도 받고 훨씬 더 탄탄하게 준비하는 거죠. 일반인들보다.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으로 주거 안정성과 비상 노후 재원을 동시에 확보한다. 금태족 92%가 주택을 보유한 걸로 나오고, 일반 퇴직자에 비해서 뭐 20% 가까이 많죠. 생애 첫 주택 마련도 좀 빨랐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금태족이 그냥 결국은 뭐 평상시 습관, 그 다음에 경제관념 이런 게 다 녹아져서 금태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째는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죠. 이제 금태족 72%가 이제 주택 외 부동산, 우리 사실 거의 뭐 부동산 하나 갖고 있거나 뭐 그걸로 그냥 사실은 그냥 뭐 만족하고 사시는데, 결국은 이제 그 금태족들은 이제 부동산 플러스 뭐 현금 흐름을 따로 만드는 거죠. 뭐 그게 뭐 임대소득이든 아니면 뭐 금융소득이든 일찍부터 자산을 잘 운용해서 퇴직 후 소득원의 분산 포트폴리오를 잘 이룬 셈인 거죠. 그 다시 말씀드리면 1층 보장 국민연금, 2층 보장 퇴직연금, 3층 보장 개인연금,
요즘 IRP 많이 이용하시는데 IRP도 뭐 직장인은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연말 소득 공제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제 간접 광고인데 제가 이제 착한 리더가 온다라고 책이 이제 뭐 이번 달에 나왔는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방법 셀프 리더십 관련된 거니까 이거 좀 보시면 예스24나 뭐 알라딘 교보문고 절찬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도 좀 보시고 뭐 인생을 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법도 좀 많이 좀 공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드릴 말씀은 어쨌거나 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파이어족도 좋고 뭐 조금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파이어족 이미 지났으니까 이제 금태족을 좀 노려보자. 그러려면은 1층, 2층, 3층 석탑 플러스 주택이용까지도 좀 고민해 보시고 또 그걸로 말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는 자녀 그에 대한 투자 뭐 최근 유튜브 뭐 담임쌤도 그렇고 보면 결국 노후 준비가 아이가 자녀들이 좀 그 경제적으로 잘 독립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재테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많이 배려해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결혼 비용에도 너무 많이 이제 쏟아부어가지고 부모님들이 그 노후에 그 지나친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인해 가지고 그 노인 빈곤율로 가는 것 중에 사실 큰 부분이 이제 자녀들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사업한다고 돈을 달라거나 또는 뭐 대출 뭐 보증을 사달라거나 뭐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런 자녀들에 대한 것도 물론 내가 어느 정도 살고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반 우리 가정에서는 좀 잘 생각해서 자녀들이 그 좀 일단은 뭐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되 또 너무 또 이렇게 퍼주는 식으로 해서 내 노후 연금을 갉아먹는 그런 좀 뭐 우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 지금 약간 고금리 계속 올라가니까 그 부동산 플러스 조금 일단 뭐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많이 줄여야 되겠죠. 요즘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또 결국 이제 개인연금이나 좀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좀 금융소득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좀 안락한 노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리 구독자분들의 노후와 그 다음에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